네, 빠르게 속보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내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8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오늘장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미칠지 지켜보시죠. 자, 바로 프리마켓 연결해서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포착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명신산업이 상한가로 출발을 한 가운데 SK가스가 8.6%대 강세, 대한제강이 7.7%대 오르막길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한미글로벌이 5% 상승하는 가운데 HD현대, 건설기계가 5%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네요. 1분기 어닝 시즌 긍정적인 숫자가 찍히는 쪽에서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움직여 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시장 상승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지난주 상장을 마치고 급등세를 보였던 원일 T&I가 오늘도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15%대 상승하는 가운데 케어젠도 15%대 치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SY스틸텍이라든지 SG가 10% 넘는 상승폭 키워주고 있고 로봇주 안에서는 엔젤 로보틱스가 5% 상승하고 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2차 무역전쟁 이후 첫 공식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협상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현지 시간 12일에 공동성명을 내고 협상 결과를 공개할 전망인데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서비스를 시작할 로보택시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는 4.7% 올라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상승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오늘장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0.7%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하락했던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일 발표하겠다 밝히면서 오늘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밀리면서 출발한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강보합, 지난주에 강했던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대표주들 오늘도 0.5% 이상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영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일부 인하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기업들에도 이 쿼터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대된 바 있고요. HD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서밋에서 협상 기대감을 키우면서 오늘장 0.9%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네이버 같은 종목도 0.5% 상승 탄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시죠. 오늘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오늘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강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프리마켓 분위기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장 전략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나연호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AS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준 파트너님, 5월 7일에 이슈 속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한국항공우주고요. 4월 23일에는 S&D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각각 두 종목 모두 10%, 16%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이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방산주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그 당일에도 거의 10% 가까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이었던 98,000원을 다시 한 번 더 트라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10만 원 정도는 넘어져서 그 위에 상단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넘어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주게 되면은 저항이었던 이 10만 원 언저리가 다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0만 원 넘어주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대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S&D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삼양식품 관련해서 소스 관련된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삼양식품 자체가 해외로도 지속적으로 좀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고 K푸드 그러니까 요즘 매운맛에 대한 좀 니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자 좀 말씀을 좀 드려봤었고요. 이미 이전에도 한 10만 원을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시 한 번 더 10만 원 언더를 오버해서 넘어주다가 다시 한 번 10만 원짜리 지지해 주면서 또 올라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다시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짚어보시죠. 자, SK하이닉스가요. DDR5의 공급 확대 나섰습니다. 최근 대만전자업체 지스킬이 공개한 제품에 SK하이닉스의 DDR5가 적용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나연우 파트너님 부탁드립니다. 네, SK하이닉스 요즘 굉장히 메모리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죠. 특히 이런 1분기 D램 점유율이 3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 그동안 33년 동안 삼성전자가 1등이었던 것을 SK하이닉스가 이 1등을 처음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런 기업 내용, 앞으로의 성장성, 안정적인 탄탄한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HBM 시장, 결국엔 지금 AI 쪽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HBM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 HBM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후발주자로 지금 따라오고 있지만 이미 선점을 한 그 SK하이닉스가 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우위에 점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좀 가격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HBM과 이런 DDR5 이쪽에서 그 실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AI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런 지속적인 HBM 쪽 메모리 분야 쪽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반도체 악재들을 다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주가가 터닝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발적인 것보다는 우리 반도체 섹터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지금 매도보다는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을 나와주고 있지만 저희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져주고 모멘텀들이 풍부하거든요. 이런 HBM이라든지 CXL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 좀 바닥권에서 좀 여유 있게 중장기로 보실 분들께서는 접근도 무리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HBM 쪽에서 굉장히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는 HBM용 검사 장비 쪽에서 수주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세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은 상한가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1.42%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인데요. 프리마켓 변동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관심 종목으로는 세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이런 HBM 쪽이 굉장히 요즘에 잘 팔리고 있다면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런 HBM 검사용 장비겠죠. HBM의 문제라고 하면 수율 문제인데 이 불량률을 잡아내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이 검사 장비예요. 세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HBM을 검사하는, 불량을 잡아내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수주를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AS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매도권에 접어섰거든요. 좀 눌림을 받았다 해서 겁낼 게 아니라 공모가 15,000원 이하에서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께서도 오늘 눌림에서 혹은 낮은 가격 14,000원대에서는 매수도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도 일정 부분 추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유 있게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그리고 세끝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원자력 발전이 국내 최대 발전원으로 등극했습니다. 18년 만에 석탄을 꺾고 1위로 올라선 건데요.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현상준 파트너님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작년 대비해서 지금 9.6%에서 10%로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부분만 하더라도 10%, 원전도 좀 많이 늘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55%, 뭐 영국 41, 프랑스 26, 미국 22, 뭐 일본도 22% 정도로 주요국들에 비하면 물론 아직은 신재생 에너지가 좀 화충 비율이 좀 낮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10%에서 꾸준히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탄 비중이 좀 많이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리는 추세다. 특히 앞으로 이제 정부가 2038년까지 총 40기가와트의 이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원자력은 이제 석탄을 제치고 처음으로 이제 최대 발전원이 됐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발전 비중이 무탄소 발전 비중이 한 42%가 정도 됩니다. 이 향후에 무탄소 발전을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정부의 어떤 계획을 본다고 하면은 차분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제가 AI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AI는 그냥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AI 그리고 원전 그리고 뭐 이제 전기 전력이라든지 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뭐 HBM 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원전이라는 이 발전 자체가 뭐 그냥 이런 다른 뭐 석탄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특히나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런 기점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풍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포함해서 원전까지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그렇다면 엮어서 볼 수 있는 관련주들이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일 텐데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원전도 좀 제가 후수를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 이번에 풍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CS 윈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적자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영위를 좀 하다가 이번에 흑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적인 측면, 매출과 영업이익 부문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은 9천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분기에 1,250억 원의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다, 섹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국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죠. 이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올해 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6월 대선 전에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본다고 하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CS 윈드 한번 기술적 분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5,000원에서 넘어가지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이 이전에 많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의미 있는 거래량 자체가 영업이익이 잘 나와주면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눌리는 횡보 구간에서 좀 기간을 좀 뒀다가 다시 뭐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1차로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짧게 보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쾌속 순항하고 있는 K조선 뉴스인데요. 국내 조선 3사가 수주 잔고 2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일감이 쌓여가고 있는 데다가 미중 갈등 반사익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조선주 이야기를 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윤호 파트너님께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여유 있게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요. 특히 우리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에 따른 수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원하는 산업이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부분을 봤을 때 2025 셀렉트 USA의 투자 서밋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뭐 해군성, 미국 해군성이라든지 이런 상무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이 조선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도 살아있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 그룹도 그렇고 이런 미국 신규 군함 건조 그리고 MRO 사업 그리고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를 통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성장 동력이라든지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선과 방산 쪽 시너지가 결합이 되면서 앞으로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모멘텀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HD 현대그룹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하신다면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좀 눌림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심주로는 저는 지속적으로 잡아드렸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산업은행 블록딜 이슈를 어느 정도 해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들이 풍부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전 관련주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코 당국이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만큼 상급심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자, 원전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당 뉴스에 좀 변동성을 보인 상황이에요. 현상준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체코 원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체코 이제 당국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당국에서는 이거를 좀 승인하려고 하는데 지방 법원에서는 태클을 좀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전에 한번 제가 이슈를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프랑스 이슈가 좀 있죠. 프랑스 원전에서 이런 부분에서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난번에도 딴지를 좀 걸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저도 좀 몰랐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잘 넘어갈 수 있겠다. 저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체코 정부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체코 법원에 이제 항고를 할 예정이고 이 부분이 이제 신속하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해프닝에 좀 가깝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 국책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사안이 중대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만약에 장기간을 지속될 경우에는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의 좀 손실을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체코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체코의 지금 그 전력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한 번 더 여러분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신다고 하면은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원전이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지속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좀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선호주 그러니까 탑픽은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신 두산에너빌리티일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많아요. 원전 관련해서는 뭐 보성 파워텍도 있고 뭐 한전 기술 뭐 여러 가지 뭐 원전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그래도 대장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 시대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10년 전만 해도 원래는 원전이 아니라 핵융합이었어요. 그래서 핵융합을 원래 AI 시대에 맞춰서 개발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다시 원전 카드가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AI 시대에 전력을 좀 수급할 수 있는 최대 이제 발전소가 이제 원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체코 계약이 성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출이 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러 원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전 고점이 3만 원대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다시 한번 넘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을 넘어주게 되면은 3만 원 이상의 2차 가격을 또 드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로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여유 있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모두 호실적 내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한국콜마입니다.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상향하며 현재가 83,600원에서 31.6%의 상승 여력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84.8% 증가했습니다. 국내 법인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2.8%로 역대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해외 성장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법인은 선케어 고객사 중심으로 무석 법인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고요. 미국 1공장은 매출이 210% 급증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동되는 2공장까지 포함하면 미국 매출은 연간 937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와 내년 예상 매출액 보시면 연속적인 두 자릿수 성장이 수익성이 개선되기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목표가 올랐습니다. 그간 실적을 견인했던 블랙핑크의 매출에 이어서 베이비몬스터까지 큰 활약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목표가를 8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95억 원으로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4억 원을 크게 뛰어넘었고요. 또 베이비몬스터 MD 매출은 블랙핑크 투어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1분기 MD 매출은 260억 원으로 이전 블랙핑크 월드 투어 평균인 188억 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블랙핑크도 다시 활동을 재개해 역대급 IP 매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한령 완화 분위기 속에서 홍콩, 베트남, 미국 등지에서의 공연 확대가 본격 진행되고 있고요. 또 중국 매출도 또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까지 탄탄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나누 파트너님 한국콜마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확실하게 실적을 잘 발표한 기업들이 흐름이 좋은 모습인데 한국콜마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요즘 화장품 기업들 보시게 되면 뭐 지난 시간에 APR,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 섹터 훈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콜마라든지 기타 화장품주들도 모두 호실적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펀더멘탈이 수렴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미국, 미국, 중국 법인 그리고 이런 선케어 제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이런 화장품 섹터들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올해 말까지 보셔도 좋겠다 정리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공략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장 공략주가 바로 에어레인인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국내 유일 LNG뿐만 아니라 이런 탄소포집, 기체 분리막 기업이에요. 국내 유일 기업인데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 이런 굵직굵직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LNG 프로젝트라든지 탄소포집, 친환경 정책, 요즘에 우리나라 국내 정책 수혜주로 탄소포집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겠다 정리를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바닥을 다져주고 좀 상승 다음 눌림 구간에서 주가 터닝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쉬어가는 음선을 한번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음선 3개 다음에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판단하고요. 추세적으로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1차적으로 21,500원, 손절가 16,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상준 파트너님의 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공략주로 저출산 관련주죠. 꿈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이제 저출산 관련 이제 유아용품이에요. 이제 꿈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용품 관련해서 대선이 이제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정책주로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들썩였었는데요. 저출산 관련해서는 지금 한 당이 아니라 양쪽 모두 양당이 이 관련해서 이슈를 좀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파격적인 저출산 대응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더 보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초저금리로 이제 지원해주고 출산 자녀에 따라서 그 부분 원리금을 감면하는 헝가리식 그런 저출산 방법 대책을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꿈비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한 번 더 보면서 기술적 분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0,000원대에서 좀 지지를 며칠간 좀 지속적으로 한 1, 2주간 좀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좀 해주고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쉬어주는 구간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은 항상 거래량을 우선을 보시라 늘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인 거래량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자리를 횡보하고 있으면서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나쁘지 않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로는 이전에 있었던 14,000원까지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9,500원까지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 확인해 봤고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첫 무역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를 했고요. 현지 시각으로 1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 속 나스닥 선물 현재 1.4%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은요, 장기 재생 플랫폼 상용화 기업인 로킷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에 새로 데뷔합니다. 9시 개장 이후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장 체크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고 오늘장 공략주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